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EX. 요거 한번 잘 봐. 반원통 시험 문제야. 반원통. 반원통이 뭐냐면 이렇게 생겨서 반만 이렇게 있는 통을 반원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반만 여기는 이렇게 치워요. 그렇지? 해볼게.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생긴 법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원통이니까. 그래서 위에는 공기가 차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물을 채웁니다. 여기다 물을 같이 채워요. 그렇지? 자, 그럼 입사각이 있겠니? 굴절각이 있겠니? 입사각이 커요. 공기에서 빠르니 물에서 빠르니 공기에서 빨라. 파장은 누가 기니? 공기에서 길어요. 됐나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쏠 거야. 어떻게 쏘냐면 빛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빛을 쫙 쏴요. 그럼 빛을 여기서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쭉 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사각이죠. 법선을 기준으로 재니까. 그럼 굴절각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굴절각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쏜 점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1-라고 해. 됐니? 그럼 얘를 요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쏘면 어떻게 돼? 얘는 이쪽으로 요렇게 가서 여기 멈추겠지. 그래서 요 비율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네?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수학 한번 해봅시다. 반원통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쪽에 sin i라고 쓰죠. 그죠? 아래쪽이 r이니까 아래쪽에 sin r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sin b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럼 잘 봐. 이게 반원통이잖아요. 그럼 원래라고 따지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A점 한번 찍어볼까? A점. 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B점을 찍어볼게요. 그럼 A에서 쏜 빛은 B점에 가서 맞는 거 맞지? 이해됐니? 됐어? 그럼 여기에 A점에서 쏜 빛이 B점에 가서 맞는데 얘를 법선에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90도가 됐으니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법선에 수선을 내려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지. 그래서 여기를 요 점을 A'이라고 쓰고 요 점을 B'이라고 쓸게요. 됐니? 자, 그럼 sin 값은 말이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제일 긴 선이 빗면이죠. 그지? 얘가 빗면이에요. 됐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에 해당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5점에서 B'까지는 밑면에 해당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위쪽도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니까 빗면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리고 사타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높이 값에 해당되는 거 맞지? 됐니? 사인은 어떻게 쓰는 거야? 빗면분의 높이 값을 쓰는 게 사인이에요. 됐어요? 그럼 써볼게. 이퀄을 치면 sin i는 빗면분의 높이 값 맞죠? 그러니 OA점까지의 거리 분의 A에서 A'까지의 거리 맞죠? 됐니?
그럼 다시 아래쪽 걸 보면 OB점이 빗면이고요. 그 위에다가 B'의 선분을 쓰는 거 맞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꺾이는 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I, 여기가 R인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 90도가 됐으니까 여기가 I 세타 값 맞죠?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90도니까 빗변분의 높이 값이 사인 값 맞죠? 그래서 사인 I는 5A분의 AA 프라임. 사인 R은 5B분의 BB 프라임.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있어요. 이게 반원통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위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하나의 원이 되죠. 그러니 OA와 OB는 길이가 같지. 반지름으로 같죠. 그래서 여기 OA와 OB가 길이가 같아서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비율을 따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 이걸 치면 A와 A'의 선분의 길이와 B와 B'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결국에 굴절률이죠. 됐어? 이해되니? 그래서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30도래요. 여기가 60도래. 그럼 사인 I는 사인 60도 맞죠? 그럼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얘는 사인 30도니까 이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됐어요?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여기 길이를 딱 쟀더니 1cm래. 그럼 여기는 루트 3cm가 돼야 된다. 됐나요? 여기가 2cm면 여기는 2루트 3cm가 돼야 된다. 그 비율도 똑같다. 됐니? 이게 반원통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어때? 불전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걸 응용한 시험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됐니? 자, 넘겨볼까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반원통 시험 문제. 페이지 224페이지 4번이요. 그림은 단색광의 방울컵 속에 담겨있는 물을 통해 공기로. 자, 잘 보세요. 물을 통해 공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위에가 물, 아래가 공기 맞죠?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맞고 이렇게 꺾이겠지. 되셨나요?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가 사인 I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만큼이 사인 R이 되는 거 맞죠? 됐니? 그러면 여기 만났으니까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요.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지. 되셨나요? 줘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가 C, 여기가 D래요. 가운데가 5점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굴절의 법칙을 막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여기가 사인 I고요. 여기가 사인 R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야. V 물, V 공기 이렇게. 그럼 이퀄 치고 람다 물, 람다 공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니? 그럼 마지막 한 줄만 쓰면 우리는 불절의 법칙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퀄을 쓴 다음에 불전류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반대로 뒤집어서 쓴다고.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다가 N 공기를 쓰는 거고 여기다가 N 물을 쓰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럼 질문이요. I가 크니 R이 크니? R이 크죠. 그지? 그럼 sin R도 크죠. 그러니까 sin R 값이 sin I 값보다 커요. 그러면 속력도 물에서보다 공기에서가 빨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파장도 공기에서가 더 길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굴절률은 물에서 커야 되는 거 맞죠? 있어요? 비율은 다 똑같다. 이게 굴절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 비율은 얼만큼이야? CD를 밑에다가 쓰는 거 맞죠? CD까지의 거리 분의 얘 AB까지의 거리. 어때요? CD가 훨씬 길잖아요, 그죠? 아래쪽의 길이가 훨씬 길어야 되죠. 그럼 이 값은 아래쪽이 크죠. 그러니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 보여? 밑줄을 쫙 그면 에 대한을 분모에다 쓴다 그랬죠.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럼 아래쪽이 큰 거 맞지? 그죠? 그럼 이 전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기억은 X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그럼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이니까 요 순서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물에 대한이 분모로 내어놨으니까 굴절률을 이렇게 표시했으면 다 뒤집어서 쓰는 거 맞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 값은 sin R분의 sin I 맞지? 동그라미. 됐어요?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이니까 sin R분의 sin I. 그럼 이 값은 CD분의 AB가 돼야 되지. 디귿 X. 이게 다 잖아요, 그죠? 이거 다 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굴절 쉽다고. 쉽다고. 됐니? 쉽지? 안 쉽나? 나만 쉽냐? 여기 나만 쉬면 안 돼. 나만 쉬면 안 돼.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면 유형이 끝납니다. 예? EX. 자,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판때기에 틀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투명한 유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채우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는 수심이 깊죠? 여기는 수심이 얕죠? 됐냐? 누나 깊은 물, 얕은 물 어디가 빠르다고? 우와! 좋았어. 얘 빨라요. 얘가 느려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렇다면 파장은 누가 기니? 얘가 길어요. 얘가 짧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럼 굴절률은 누가 크다고?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덩어리라고 되지 이렇게. 느려, 짧아, 커, 빨라, 길어, 작아. 이게 한 덩어리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둥둥둥둥 쳐서 파동을 만들면 깊은 물이니까 파장이 길어야 돼요. 됐니? 그래서 파장이 길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라고 그랬지. 됐나요? 그럼 얕은 물에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져.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 맞죠? 그래서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우리 눈에 요 꼭대기가 밝아 보여요. 됐나요? 요 꼭대기가 밝아 보여요. 요 꼭대기 마루가 밝아 보여. 됐니? 그럼 얘를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네모난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유리박대를 여기 넣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보면 밝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얘는 밝은 애와 밝은 애 사이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 안쪽은 밝은 애와 밝은 애 사이가 간격이 좁아요. 이해되니? 요 밝은 애를 쭉 이은 선을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 그래요. 밝은 애를 쭉 이은 선을 뭐라 그래? 파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면에서 파면까지의 간격이 파장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면에서 파면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 여기도 파장이 돼요. 그럼 파장은 여기가 길고 여기는 짧죠. 그러니 이쪽이 깊은 물, 이쪽이 얕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어요? 22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220페이지를 펼치면 중간쯤에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내가 지금 위에다 그린 그림이죠. 그죠? 밝은 애와 밝은 애 사이의 간격이 길었는데 짧아졌지. 그러면 긴 쪽에 깊은 물, 짧은 쪽에 얕은 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쉬워. 얘는 쉬운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려진 그림이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유리 판때기를 그 옆쪽처럼 대각선으로 설치한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가 깊은 물 맞죠? 여기가 얕은 물이거든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깊은 물일 때는 파장이 어때야 된다고? 길어야 된다. 얘는 파장이 길어야 된다. 얘는 파장이 짧아야 된다. 됐나요? 깊은 물에서는 속력이 빨라야 된다. 얕은 물에서는 속력이 느린 거예요. 됐니? 그럼 거기에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된 거 맞죠?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에요. 됐니? 이해됐나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꺾여요.
어때? 꺾이게 그렸더니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짧아졌죠. 그래서 이 간격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아, 파장이 길었었는데 짧아졌구나. 됐어요? 자, 그럼 질문이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맞고 꺾여서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됐나요? 애들이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많이 꺾였는데요? 굴절각이 크네요. 이렇게 써요. 안 돼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기준이 뭐라고? 법선이요. 법선이요. 얘는 얕은 물과 깊은 물의 경계가 여기지. 이게 경계면이에요. 됐나요? 이 경계면에 수선을 그려야 돼요. 이게 법선이에요. 그러니 법선에서부터 각도를 재니다. 요게 입사각이고요. 여기가 굴절각이죠. 됐니? 그래서 한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깊은 물, 얕은 물,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파장이 누가 기니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니까 깊은 물이 길어요. 얘가 짧아요. 됐지? 그러면 속력은 누가 빠른 거라고? 파장이 길수록 빨라요. 얘는 느려요. 그럼 굴절률은 누가 큰 거라고? 느린 애가 커요. 짧은 애가 작아요. 빠른 애가 작아요. 됐나요? 어때요? 우리 항상 하던 맨 첫 번째 거랑 똑같죠? 거기다 깊은 물, 얕은 물만 추가하면 여기 파트도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경계면을 그리고 법선을 그리면 맞출 수 있는데 이 경계면과 법선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이렇게 꺾이는 거 맞죠? 공기에서 물로 간 것 같지, 그치? 그럼 입사각이 큰 거야? 굴절각이 큰 거야? 입사각이 크죠. 이렇게 암기처럼 맞추시는 거예요. 됐니? 자, 221페이지 5번 한번 볼까요? 221페이지 5번을 보면 A는 이렇게 생긴 거 맞지? A요. 그지? B는 이렇게 생긴 거 맞지? B요. 됐니? 여기에 경계면이 이렇게 있고요. C는 어떻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꺾였고요. 이쪽으로 꺾이고 이쪽으로 꺾였죠. 여기가 C죠. 됐니? 그럼 이렇게 물결파가 나오면 뭘 구하는 거라고? 요 간격을 구하는 거라고요. 간격을. 요 간격을 구하는 거라고. 여기 간격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간격이 누가 제일 넓어? C가 제일 넓지. 그럼 누가 제일 깊어? C가 제일 깊죠.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빨라요. 됐나요? 파장이 누가 제일 길어? C가 제일 길어요. 그럼 굴절률은 누가 제일 작아? C가 제일 작아요.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 이해됐죠?
그게 눈으로 탁 보이면 시험 문제를 그냥 맞출 수 있는. 파장이 제일 긴 곳은 어디니? C요. 됐지? 간격이 제일 기니까.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은 어디니? C요. 주기가 제일 긴 곳은 어디니? 이거 잘 봐. 주기가 제일 긴 곳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재는 주기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지. 그죠? 그럼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아무데도 진동수를 쓰지 않죠. 진동수는 다 같아요. 그럼 진동수분의 1은 다 같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관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기는 모두 같아요. 진동수가 모두 같습니다. 그럼 4번이요. 진동수가 제일 큰 곳은 어디야? 다 같다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가장 깊은 곳은 어디니? C. 됐나요? 깊은 물, 얕은 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얘는 뭘 갖고 보는 거야?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구나.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됐나요? 223페이지 한번 펴줍니다. (8번이요) 그림은 가는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주기 밑줄, 주기가 일정하다 무슨 뜻? 진동수도 같다. 됐죠? 진동수 변하지 않아요. 2번 X. 됐지? 그럼 파장은 누가 기니? 처음이 간격이 넓고 두 번째가 간격이 좁지. A 영역이 파장이 길어요. 그럼 A 영역이 깊은 물, B 영역이 얕은 물. 보세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럼 파장은 A가 길다, 1번도 X. 깊이는 A가 깊다, 3번도 X. 속력은 A가 빠르다, 4번 동그라미. 끝난 거 맞죠? 보세요. 파동의 불전은 이게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내가 쉽다고 얘기하잖아. 진행 방향은 바뀌죠. 그게 굴절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바뀌죠. 진행 방향은 파면에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럼 거기 5번에다 써놓으면 되죠. 파동의 진행 방향 밑에다가 파면의 수직 방향.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파면의 수직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이것도 되게 쉽지, 되게 쉽지. 이게 쉬워요. 쉬워요. 단원통이랑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해주세요. 얘를 잘 해야 전반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잘 봐. 불절의 예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처럼 막 꺾이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막
막 이렇게 치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데 밝은 무늬의 간격이 좁아졌다 커졌다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 맞죠? 그러면 꺾였구나. 전 시간에 했었던 거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그 굴절이다. 그리고 굴절의 예 중에 진짜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해서 이름도 신기루. 됐어요? 니네 신기루 본 적 있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 굴절의 예 중에 가장 신기한 게 신기루거든요. 미라지라는 겁니다. 미라지. 영어도 가르쳐주는 대단한 선생님이죠. 얘 트랜스포머 안 봤어? 트랜스포머 안 좋아하니? 나만 좋아해? 진짜 신기루. 진짜 신기해요. 나는 자주 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자주 봐요. 근데 그게 신기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니네들도 택시나 아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앞자리에 타게 되면 여름에 신기루를 볼 수 있어요. 얘들도 잘 봐.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알면 되게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름에 되게 더우면 더운 날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 한가운데가 중앙선이잖아요. 여기에서 자동차를 막 달리면 이쪽에 있나?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잖아. 그럼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앞쪽을 보겠죠, 그죠? 그치? 근데 여기 땅바닥에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지면 땅바닥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게 차선에 자동차가 이렇게 오잖아. 이거 오는데 요 앞에 땅덩어리가 거울처럼 변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여기에 거울처럼 변해요. 근데 여기에 거울처럼 변하는데 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요 거울면에 비쳐서 한 대는 똑바로 오고요, 한 대는 뒤집어져서 와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꼭 보세요. 도로가 거울로 변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사막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우 추운 극지방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게 223페이지에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EX 첫 번째 신기루 1번. 매우 더운 지방에 가면 더운 지역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도 설명을 함께 정리를 할게요. 신기루는 신기하니까.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나무가 이렇게 있어 볼게요. 좀 크다란 나무가. 됐지? 됐지? 여기에 사람이 있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눈에 이 나무가 이렇게 딱 보이시잖아요. 됐니?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눈이니까 눈에 들어와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요 꼭대기가 보이는 거죠. 그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내 눈에는 이렇게 생긴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거 맞지? 됐나요? 됐어? 그런데 땅바닥이 더운 지방이니까 이 땅바닥이 매우 뜨거워지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 눈에 상이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런데 땅바닥에 있는 애는 뜨겁다 그랬죠. 그럼 속력이 빠르다 그랬지. 이해되니? 얘는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매우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빠른 애는 말이야, 빛이 직진으로 안 오고 소리도 직진으로 안 가고 아 하고 지르면 꺾여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죠. 기억나요? 됐어? 뭐라고? 아, 이렇게 땅바닥이 있었는데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가우니까 차가운 데 조금 가고 뜨거운 데 많이 가서 이렇게 꺾인다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뜨거운 빛이 직선으로 이렇게 오지 않고 마치 이렇게 휘어져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요 빛이 마치 내 눈에 여기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초점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내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줄게. 잘 봐. 더운 지방에 가면 땅바닥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멀리 있어야 보여요. 신기루는 가까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멀리 있어야 보여.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 점에서 나온 빛이 태양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사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나간 빛은 원래는 눈에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지 않으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빛만 내 눈에 들어오니까 요 점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것만 보여요. 언제 특수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출발한 빛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가야 되죠. 됐나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빛은 땅바닥에 닿아서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되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뜨거우니까 속력이 뒤지게 빨라지겠죠. 그러면 빠르니까 위쪽으로 휘어요. 이해됐어? 다시 한 번만 더요. 좀 멀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 점에 찍힌 애 한번 볼까요? 쭉 와서 내 눈에 들어온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은 안 들어오겠죠? 되니? 그 중에 요 아래로 요렇게 내려간 빛은 원래대로 맞으면 땅에 맞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 저 빛은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지금 내 눈에 한 빛만 들어오니까 꼭대기에 요만한 상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발사한 빛이 땅이 뜨거우니까 휘어져서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내 눈에는 여기서 나온 빛, 노란 것과 파란 게 동시에 들어오겠죠. 됐나요? 그럼 파란 빛은 어디서 온 것 같아? 여기서 시작했지만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 얘가 마치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애가 들어온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실제 나무고요. 이게 허상이에요. 신기하지. 그래서 신기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서 여기가 뜨거워지면 빛이 휘어져서 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 졸라 뜨거워. 사막이야. 여기를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꺾여서 이렇게 꺾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얘는 마치 여기에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나요? 이게 더운 지방에서 나타나는 신기루예요. 그럼 실제 모습은 똑바로 서 있고 허상은 뒤집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그렇다면 신기루 두 번째. 똑같은 거 한번 그려볼까요? 똑같은 거. 여기에 나무가 있었어.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 이번에는 땅바닥이 매우 차갑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요거 실제 나무처럼 노랗게 보이는 거 맞지?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간 빛은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나간 빛은 내 눈에 안 들어오겠지? 이렇게 나간 빛은 내 눈에 원래 안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간 빛이 차갑죠? 뜨겁죠? 그럼 뜨거운 쪽이 빠르게 지나가겠죠? 그럼 차가운 쪽을 향해서 꺾이겠지 이렇게. 그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이 파란 빛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됐니? 이해됐어요?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허상이. 그래서 실물보다 아래쪽에 허상이 맺히면 그건 덥다는 뜻이에요. 실물인데 위에 허상이 맺히면 추운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세요. 더우면 아래쪽에 허상이, 추우면 추운 지방이면 위쪽에 허상. 신기루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니네들은 이런 걸 맞추는 거야. 사람이 있었어. 얘가 이렇게 봤는데 얘가 본 모습이 어떻게 생겼니?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거꾸로 된 나무가 있대. 거꾸로 된 나무 어떻게 돼요? 됐죠? 여기가 매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있는 상이고요. 여기가 허상이죠. 자, 그럼 얘를 딱 보고 맞추는 거예요. 추운 지방이니 더운 지방이니? 네, 얘를 보고 허상이 위에 맺혔어. 추운 지방이야. 됐죠? 그럼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겁구나.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요걸
꼭 넣어줍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이왕 그리는 김에. 이렇게 생겼는데 왜 사람이 있었어? 얘는 아래쪽으로 맺혀요. 이렇게.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찌글찌글합니다. 이거 지금도 거꾸로 너무 대충 그리면 화상 같죠? 완전하게 딱 이쁘게 상이 맺히지 않으니까. 그럼 위쪽이 실제 모습이고요. 아래쪽이 허상이 되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더운 지방이다. 그럼 아래쪽이 뜨겁고요. 위쪽이 차가운 거죠. 이 그림 꼭 넣어주세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신기루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나중에 니네들이 해외여행을 가든가 사막 가볼 거니 남극, 북극 가볼 거니 이런 데 가서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사막을 가본 적은 없고요. 극지방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봐요.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 왜 뉴스에 보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 그림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게 막 피죠. 더우면. 그래서 여기에 막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막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매우 뜨겁다는 뜻이죠. 더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요 아래쪽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 아래쪽에도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물에 반사된 것 같은 모양. 무엇인지요. 진짜 신기하죠? 이 신기하니까 신기루라 했습니다. 이런 걸 살면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니네 슈퍼문 봤어? 요번 달 30날 또 떠요. 30날이라고 20며칠이라고 아무튼 23일인가? 아무튼 그때 슈퍼문 한번 또 보세요. 돌아오는 보름달이 슈퍼문이에요. 그래서 8월에 슈퍼문이 두 번 뜨거든요. 저번에 한번 떴으니까 이번에 이제 하늘을 계속 보다가 보름달이 딱 뜨면 이제 슈퍼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슈퍼문과 두 번째 슈퍼문의 한 가운데쯤 그때쯤 되면 달이 없어지겠죠. 금음달이 될 테니까. 그러면 세상이 되게 까매지겠죠. 그쯤에 유성우가 내려요. 한 번도 유성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때를 지켜보시면 돼요. 페르세우스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쪽으로 유성이 막 떨어질 거거든요. 많이 보면 한 100개 정도 볼 수 있어요. 살면서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군대 가서 처음 봤거든요. 유성 떨어지는 거. 뿅! 하고 지나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유성은 막 떨어져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걸 살면서 보는 건 되게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죠. 진짜 극지방이나 진짜 사막이라서 엄청나게 뚜렷한 신기루를 본다는 건 진짜 신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극지방에 딱 갔는데 빙하가 있어. 근데 하늘에도 빙하가 있어. 거꾸로. 안 신기하게. 진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겠죠. 됐어요? 굴절의 법칙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굴절 많이 복습을 해오세요. 굴절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전반사도 할 수 있고 뒤쪽 가서 간섭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파동 에너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적용할 거고요.
전반사는 오늘 배운 굴절 2개 중에 하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반사 진짜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복습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